이번 주 시간은 우리 저 영건영 교수가 이제 그 마련해준 그 시간인데 뭐 맨날 말로만 마피아, 마피아 모르는 쓰죠.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예, 마피아라는. 뭐 반피아도 쓰고 그죠? 뭐 툭하면 마피아, 조금만 뭐 문제 있으면 뭐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게 마피아잖아요. 네, 뭐 그래서 검찰 마피아, 경찰 마피아, 그러니까 국세 마피아, 뭐 기재부 그래서 마피아. 뭐. 오늘 해줄 건 아메리카 마피아 어떤 그 이 조직 관련돼서 네. 이제 포괄적으로 뭐 이거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뭐 염 교수 이거 깊숙이 뭐 세세하게 설명은 어려울 거예요. 그냥 우리 구독자님들이 마피아라는 어떤 그 이 존재가 어떤 존재고 어떤 시기에 의해서 생성됐고 향후 얘들이 지금 현재 얘들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앞으로 이들을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거 정도로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한번 해주세요. 오늘 뭐 네. 거의 특강 형태입니다. 염 교수나 나오니까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까요? 예. 네, 일단 저기 예. 마피아에 대해서 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미국 마피아, 아메리칸 마피아가 이제 메인으로 알고 있는데 얘네 기원 자체는 이탈리아 범죄 조직이죠. 그렇죠. 범죄 조직인데 뭐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이 백인 중심의 사회 있잖아요. 네. 백인 중심의 사회고 주로 뭐 아시겠지만 영국에서 온 이민자들 하고 프랑스에서도 이민자들이 많이 왔어요. 그 전국 조지 워싱턴 대통령 그때 장군이었잖아요. 네. 그 전후 시기로 해가지고 프랑스 쪽하고 원래는 이제 독립전쟁 이전에 이제 내전이 발생한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는 프랑스 쪽 이민자들하고 영국 쪽 이민자들하고 싸움이 발생했는데 이 싸우는 과정에서 이제 프랑스 쪽이 이제 밀리다 보니까 캐나다 쪽으로 밀려가서 퀘벡주 아시잖아요. 네. 거기 이제 그 후손 퀘벡 쪽에는 전부 불어 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퀘벡이 아시겠지만 5년마다 한 번씩 독립 투표를 하잖아요. 꼭 51대 49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밀려가지고 독립을 못 하고 있는데 캐나다 연방정부 입장에서 너네 나가려면 나가. 대신에 너네가 50% 이상 투표를 주민자 투표가 나오면 내보내줄게. 미국으로 붙어라 이거죠? 아니요, 독립하라 이거예요. 그냥 퀘벡 공화국으로 그냥 독립해라. 근데 그 내부에서도 캐나다에서 굳이 나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55% 넘어가니까 계속 불발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캐나다 쪽으로 이제 빠져나간 파트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원래 동부를 기반으로 미국이 시스템이 돼 있었잖아요. 서부는 이제 개척 단계였고 그 서부 지역하고 남부 지역에 보시면 그 스페인어 지명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뭐 샌디에고 이거 산이 저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긴 원래 이제 멕시코 땅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멕시코나 스페인령이었는데 전쟁에서 이제 멕시코하고 미국하고 전쟁하면서 땅 뺏긴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돈 주고 산 데도 많아요. 내놔 이래갖고 스페인 옛날에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돈 줄 테니까 내놔 이래가지고 금강 쬐까는 거 주고 막 뺏어가고 막 이랬거든요. 뭐 그때 아시겠지만 알래스카도 러시아인데 샀잖아요. 돈 주고 샀잖아요. 그래서 이제 확대가 됐는데 이제 아시겠지만 그러다가 이제 결정타를 입은 게 내전이 발생한 거예요. 시빌워라고 불리는 남북 전쟁이 이제 발생하게 된 거고 엄청나게 죽었죠. 예, 죽으면서 이제 노동력의 문제가 좀 발생한 게 하나 더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흑인 독립을 시키면서 흑인 독립을 시키니까 이제 맘대로 막 못 부려먹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이래가지고 안 되니까 그 생산성 이민을 좀 받자. 그래서 이제 18세기 후반부터 유럽이 좀 시끄럽거든요. 아시겠지만 뭐 보불 전쟁, 나폴레옹 전쟁, 거기다가 뭐 17세기, 16세기, 17세기 계속 전쟁이 나니까 이것도 저것도 싫다 그래가지고 좀 조용하고 땅 가서 깃발만 꽂으면 내 땅 된다는 데가 이때더라. 이래서 이제 동부로 이민이 왕창 온 거예요. 그래서 오면서 이제 이탈리아계가 많이 넘어온 거죠. 이탈리아가 또 아시겠지만 그때 통일전쟁도 있었고 가리발디 장군 아시잖아요. 뭐 시끄러운 것도 있었고 또 아시다시피 이탈리아가 지금이나 뭐 명품 하면 뭐 뻑뻑하지만 그때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거기다가 또 알바끼식으로 가운데 그 로마에 보시면 교황청 있잖아요. 옛날 교황청도 있고 뭐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그 내부의 지역 감정이 되게 심화됩니다. 이탈리아 자체가 우리는 이탈리아를 하나의 나라로 보는데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역주의가 상당히 강하대요. 우리 뭐 전라도 섬으로 이루어져서 또 더 그럴 거예요. 시실리 같은 경우는 섬으로 돼 있는데 시실리는 또 아시겠지만 프랑스가 힘이 세면 프랑스령이 됐다가 맞아.
그 다음에 이탈리아가 통일되고 힘이 세면 이탈리아형 됐다가 왔다 갔다 하죠. 죽도 밥도 시칠리가. 아닌 게 시실리예요. 맞아요, 시칠리가 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복잡하게 됐는데 그 중에 이제 시실리 쪽이 이제 차별받는 시점이 되니까 시실리에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 시실리 민족주의 있잖아요. 이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탄압을 하는 거죠. 독립군. 네, 시실리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그래서 일부 이분들이 넘어오게 됐고 그 과정에서 이제 같이 이민으로 유입된 게 이제 거기서 약간 깡패 역할을 하던 애들. 그러니까 이제 이 농장주 저 홍위병 노릇하던 애들.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해결사 내지는 사병으로 봐요. 예. 사병이지 사병. 예, 그러니까 밀리샤식으로 사병으로 보는데 이들이 이제 넘어온 거예요. 아이씨 모르겠다 미국 가자. 넘어왔는데 와갖고 뭔가 있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하층민 그때 막 그 산업혁명 미친 듯이 할 때니까 공장 가서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게 됐고 그 과정상에서 이제 치안이 엉망진창이었거든요. 엉망이었겠죠. 예, 그게 엉망진창이니까 그 과정에서 이탈리아계 사람들이 야 우리 좀 보호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보호해주면 그 특히 거기서 이제 사병을 하거나 약간 조폭 역할을 그렇지. 했던 애들 있잖아요. 걔네한테 여기 경찰이고 뭐고 믿을 수가 없으니까 아 너네가 우리를 보호해주면 미국 내에서 그렇죠. 미국 브루클린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 도와주면 우리가 너네한테 보호비를 주겠다. 보호비. 예, 이걸 라켓이라고 그래요. 예, 라켓 영어로 라켓인데 이 라켓이 보호비거든요. 그래서 정식 명칭은 프로텍션 라켓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호비. 보호비. 예. 그래서 세금을 받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탈리아에서도 그렇게 세금을 받았대요. 받으면서 그게 그냥 그대로 옮겨진 거. 그렇죠. 그대로 옮겨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지역의 질서를 유지하기 시작을 한 거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시실리 마피아가 미국으로 넘어와서 자리를 잡게 된 계기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아시겠지만 그 찰스 루치아노라고 루치아노 유명하죠. 유명하죠. 뭐 저한테 자료 주신 것도 나오는데 20세기 미국의 아주 주요한 인물 4명을 하라고 하니까 헨리 포드, 그죠? 자동차의 왕. 네, 빌 게이츠,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일본의 모리타 이키오, 소니. 예, 소니죠. 영향 많이 미쳤죠. 그리고 찰스 루치아노까지 4인방을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 정도로 20세기 들어오면서 엄청난 이제 미국 사회에 영향을 미친 인물 4인방에 들어갔거든요. 찰스 루치아노가 마피아 깡패가. 예.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상당히 그 영향을 미친 게 미국 마피아, 이탈리아계 마피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찰스 루치아노 같은 경우가 그 코자 노스트라를 맡는 장본인이에요. 그러니까 코자 노스트라가 그 이탈리아 이제 4대 마피아 조직 중에 하나인데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시실리를 기반으로 하는 마피아, 그러니까 마피아라고도 불리고요. 그러니까 마피아라고 하려는 시실리 마피아가 공식 명칭이고 걔네 나라 말로는 코자 노스트라라고 불러나 봐요. 코자 노스트라는. 네, 그래서 이거를 설립한 이게 설립주라고 보고 있고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시리슬레드 출신의 깡패들을 규합을 한 거죠. 아. 예, 규합을 해갖고 이 사람이 우리가 지금 뭐 옛날에 그 영화에 나오는 그 마피아들 있잖아요. 대부? 그렇죠. 대부에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그 모델이라고도 얘기해요. 맞아. 그 얘기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고 이 사람이 이제 그 파이브 포인트 갱이라고 되게 유명해요. 이게 이제 초기 이제 조폭의 뉴욕 쪽의 모델이었는데 이 파이브 포인트 갱이라고 해서 이게 사실은 그 미국 조폭의 거의 효시로 보고 있거든요. 거기 이제 멤버로 들어가가지고 그 활동을 했고요. 활동하던 과정에서 이 사람이 이제 대박이 나요. 뭐가 대박이 났냐면 그 금주법이 시행이 된 거예요. 1919년도. 네. 3.1운동 우리나라 일어날 때 그 미국은 1920년에. 금주령 떨어졌잖아. 금주령 떨어졌잖아. 이게 이제 그 미국의 암흑기라고 하는데 맞아, 대공황이 오면서 술 먹고 개판칠 놈이 어딨냐. 술 먹지 말아라. 이런 말도 안 되는. 금주령. 예, 금주령이 발동하면서 술을 먹을 사람 필요하잖아요. 맞아. 그죠? 술 먹을 사람 꼭 먹어야지.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마약으로 이게 전이가 됐는데, 그러니까 밀주 판매로 대박이 난 거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사업 모델을 잘 찾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해갖고 이제 돈을 벌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술을 금지시켰다는 것은 당시에 이제 유흥업을 금지시켰다는 걸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매매. 그다음에 게임블링 있죠. 이 도박까지도 싹 다 그냥 금지됐다 봐야 돼요. 완전히. 그렇지. 그게 다 연결돼 있는 건데. 예, 그러니까 멍청한 놈들이죠. 사실은 내수 경기를 진작을 하려면 우리도 국가에서 뭐 강원랜드나 그 경마장 같은 거 운영을 하잖아요. 그 공적으로도 사행산업 운영하는 판인데 이걸 다 막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금주법 하에서 그냥 밀주만 파는 걸로 떼돈을 번 줄 아는데 아니 술을 집에서 먹어요. 아니잖아요. 지금도 코로나19인데 숨어서 술 술 먹잖아요. 그러니까는 비밀리에 운영되는 바
이것도 운영을 하고 오는 김에 야 저기 돈도 걸어라. 도박도 좀 하고. 도박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 이제 여성들 갖다 투입을 해갖고 매춘하고. 성매매. 요즘에 성매매로 써요. 맞아요. 요즘은 매춘이란 말을 써요. 성매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대박이 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국에 있는 그 갱들이 야, 저 양반 사업 모델 대박이요. 이래가지고 그 밑으로 몰려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뭐 잔혹한 걸로도 얘기가 나오지만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업 모델을 전국적으로 펼쳐가지고 그 암흑기 시절에 깡패들한테 갑자기 이제 막대한 돈을 벌게 해준 장본인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영향을 미친 것들이 그 당시에 뭐 엔터테인먼트 산업부터 해가지고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미국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산업들 있잖아요. 그거에 어떤 불법이긴 하지만 영향을 미친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타임지에서 20세기에 영향을 미친 4대 인물로 이렇게 하지 않았냐. 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되게 좀 기인인 게 마피아 보스들이 평균 이제 50전에 다 죽었어요. 총 맞아 죽거나. 네, 총 맞아 죽거나 암살당하거나 아니면 맞아 죽거나 아니면 실종되고 시신도 못 찾다거나 이러는데 결국 죽은 거야. 이 사람은 천수를 다 누린 사람이에요. 루치아노.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심장마비로? 네. 이 사람이 이제 97년생인데 62년에 그러니까 1897년생이고요. 1897년생. 네. 그리고 1962년에 죽었으니까 아유, 천수를 누렸네. 장수한 거예요. 만 65세 살았으면 그 당시에는 60세도 전후는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문제가 뭐가 발생했냐면 너무 사업을 팽창을 시킨 거예요. 마피아를 기반으로 해서 너무 팽창을 시키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게 뭐냐면 다른 쪽 갱들도 있거든요. 유대인 갱이 되게 유명했어요. 유대인 갱. 네, 그다음에 폴란드 갱도 유명했고요. 폴란드? 네, 폴란드 갱도 있고요. 그다음에 하부 갱이긴 하지만 옛날에 교수님 20세기에 보면 중국 이민자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세탁소 운영하고 막 하는 거 보셨잖아요. 맞아요. 차이나타운이나. 그래서 차인지 갱도 있고 이거를 이제 무슨 이제 중국 방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보니까 너무 이제 싹 쓸어버리는 거라. 그러면서 이제 비판을 가기 시작을 했고 여기에 이제 그 어떤 상황이냐면 피오렐로 라가디아라는 그러니까 이탈리아계예요. 이탈리아네. 예, 이분이 검사인데 유명한 검사인데 이분이 이제 시장이 된 거예요. 이상하게 뉴욕 같은 경우는 검사 출신 시장이 많이 되는 거예요. 줄리아 시장. 뉴욕하면 줄리아니도 이탈리아계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시장이 된 거예요. 시장이 되니까 어우씨 같은 고향 출신이니까 이제 더 판이 더 벌어졌네 이러고서는 맘 놓고 매춘 뭐 성매매고 막 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다. 그러려고 이제 이 양반한테 뇌물을 갖다 줬는데 거기서 이제 이게 틀어져 버린 거예요. 이 시장이 왜 너씨 나한테 뇌물을 갖다 주냐? 너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열이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삥 돈 거죠. 그래갖고 시장이 아시겠지만 자치경찰, 자치검찰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뉴욕 경찰 뉴욕 경찰하고 이제 그 검찰에다 얘기를 해갖고 초토화 시켜라 이렇게 된 거라. 마피아를. 그러니까 조직이 박살이 난 거예요 순식간에.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형을 살고 나온 다음에 자진해서 간 걸로 대신 사실은 추방이에요. 그래갖고 시실리로 돌아가요. 아, 시실리로 바꾸시켜 버리는구나. 네, 돌아갔는데 여기서 또 영웅이 돼. 여기서. 왜 그랬을까요? 잘 모르시죠? 모르겠네. 2차 세계대전 때 아시겠지만 북아프리카를 처음에 미군이 개입하면서 아시잖아요. 영국하고 독일하고 비신이 싸웠잖아요. 그럴 때 1차 개입하면서 처음에 그 롬멜이라고 아시죠? 롬멜이 영국하고 싸울 때 미군이 가서 그냥 싹 쓸어버리고 북아프리카를. 그 다음에 유럽에 최초로 상륙작전을 한 게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부터 파먹고 올라갔거든요. 독일까지. 근데 거기에 올라가기 전에 병참기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어디가 좋을까요? 딱 시실리죠. 이쪽으로는 프랑스, 이쪽으로 이탈리아로 병창기지가 되니까 맨 처음 유럽 본토에 상륙작전을 한 게 시실리아예요. 근데 시실리아 갈라니까 시실리가 산지가 되게 되게 험한 섬이래요 이게. 근데 독일군이 완전 벙커 요새로 다 만들어놨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공수부대 아시까 펄슈름 야거라고 되게 살벌한 애들 있어요. 공수부대 기원인데 아예 방어를 하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뚫으려고 해도 병사가 엄청나게 피해를 입어야 되고 하는 상황인데 갑자기 거기 이제 반군 세력과 같은 게릴라 있잖아요. 그 게릴라들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그 시칠리 섬을 너무 잘할 테니까. 네, 우리가 다 알려줄게. 저 뒤에 이면도로를 알고 독일군 지금 어디 있는지 위치하고 다 알려줄게. 일로 상륙하면 안 다쳐 이러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본 거죠. 누가 시켰냐 그랬더니 여기 얘기한 루치아노가 얘기한 거라. 아, 루치아노가. 네. 루치아노가 기여한 것도 있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전쟁 영웅이죠. 시실리 저 전쟁사에 나와요. 실제로 상륙 작전할 때 루치아노 밑에 그 시실리 마피아 있잖아요. 물론 이런 건 있어요. 미군이 넘어왔을 때 자기가 그 미국 본토에서
장난질을 치다가 엄청난 탄압을 받고 조직이 완전히 와해가 됐잖아요. 이 순간에 루치아노 입장에서는 미군이 넘어올 때 이게 혹이다. 이들한테 앞잡이를 해주면 나한테 일종의 사면을 해줄 수도 있을 것이다. 아, 루치아노 제 입장에서. 추정인데 그래요. 어차피 내가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고 올 때 내가 옛날에 깡패고 전직 범죄자였어도 애국하는 건 애국하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옛날에도 보시면 우리나라 그 종로의 조폭들이 약간 그 뭐라 그러죠 그때 북한군 넘어왔을 때 뭐 맞아요. 예 약간의 게릴라식으로 활동했다는 내용 나오잖아요. 이것도 전 똑같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됐고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 정부가 이제 안 건드는 거예요. 루치아노를. 예. 그러니까 이때부터 대놓고 마약 밀수를 하기 시작한 거지. 참 애매하네 이거. 이게 애매한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옥이 돼서 자기 인생을 종을 치던가 아니면 뭐 테러를 당하고 죽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었는데 이 사람은 완전히 기행 자체가 좀 엽기적으로 왔다 갔다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 사람 일대기를 가지고 뭐 나쁜 범죄자지만 얘기를 미국에서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죠. 찰스 루치아노는 하여튼 뭐 20세기 인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업가 4명 중에 1명으로 올라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코자 노스트라 같은 경우는 현재 조직이 와해되진 않았어요. 미국 내에서 이제 FBI 같은 연방 수사 기구에서도 그 코자 노스트라 있죠. 시실리아계 전통을 이어받은 마피아는 관리 대상으로 보고 있어요. 관리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얘네들이 그 상당히 그 많은 그 특히 이제 엔터테인먼트 사업 있잖아요. 여기하고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그 포르노 산업이 불법이잖아요. 근데 미국은 합법이니까. 미국은 합법이니까 그쪽 포르노 산업부터 해가지고 이쪽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실은 그 마피아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 시실리 마피아라고 불리는 코자 노스트라가 미국 마피아 영향을 엄청나게 미친 걸로 아는데 실제로 마피아 기원으로 볼 때는 카모라가 훨씬 세요. 카모라.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수님. 들어봤지. 예, 얘는 나폴리를 거점으로 해요. 그러니까 시실리는 지역이 다르네. 시실리는 우리로 비하면 제주도 같이 이제 도 단위의 큰 섬이고 그다음에 나폴리는 아시잖아요. 이탈리아 중심 아니에요. 그래서 중심으로 가 있는데 현재도 지금 현재 시실리 마피아보다 조직 규모가 5배에서 7배 정도 큰 걸로 보고 있어요. 카모라가. 엄청나게 세요. 예, 그래서 보통은 이제 시실리 마피아가 미국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만 실제로 유럽의 조직 범죄단 중에 가장 살벌한 애들이 카모라예요. 그래서 얘네가 지금 이탈리아의 상당수 그 지금 아시잖아요. 이탈리아 치안이 좀 안 좋잖아요. 거기 관련해서 아까 얘기한 라켓, 프로텍션 라켓이죠. 보호비를 받으면서 조직을 계속 장악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경찰이 그걸 다 용인을 한대요. 왜 그래 안 그러면 치안이 안 되니까 경찰 그 대우가 형편없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가 주로 하는 최근에 사업이 그 아시겠죠 인터폴 아시잖아요. 인터폴에서 이 카모라 같은 거 관리를 해요. 그래서 얘네가 무슨 사업을 하는지를 2018년 17년에 보고서를 냈는데 기가 막혀요. 뭐 첫 번째 뭘 하냐면 명품 사업을 해요. 우리가 아는 명품 있잖아요. 명품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뭐 만드는 뭐 구찌나 뭐 프라다가 개나 회사라는 건 아니고 이 명품 관련된 사업에서 이제 유통이나 해외 수출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중간에서 마진을 먹고 이걸 하고 있지 않냐. 또는 거기도 가죽이나 이런 것들 막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공급해주고. 예, 왜 그럼 송아지 가죽 필요하니까 뭐 이런 것들하고 삥을 뜯고 있고. 그다음에 패션 모델 산업도 얘네가 손을 대고 있대요. 모델 예, 유명한 뭐 예, 이탈리아 쪽이에. 예, 그다음에 이제 건설 산업 이거는 장난 아닌 게 이탈리아 내륙에서 건설업을 하려면 지금 현재 카모라를 끼지 않고는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도? 건설업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좀 희한한 건데 유독성 폐기물 사업은 얘네가 독점을 하고 있답니다. 유독성 폐기물. 네. 그거는 저 특수 그 폐기물 근데 관리를 그러니까 따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왜 일부 저기 조폭 조직들이 합법화해 갖고 환경업체로 하는 게 맞아, 환경업체 옛날에 뭐 있었잖아요. 요즘 하등 조폭들은 이제 고철 주소. 네, 고비철 많이 하고 했었는데 비슷한가 봐요 이게. 그래서 유독성 폐기물 관련된 것들은 이제 카모라들이. 근데 유독성 폐기물 같은 게 왜 돈이 되냐면 네. 그 유독성 폐기물이 들어가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가만 안 있어. 그거예요. 난리를 치니까 네, 그걸 맞아요. 제압하려면 네. 조폭 새끼들이 끼어든다고. 예, 그래서 유독성 폐기물 그 저장소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거 난리거든 그거. 카모라한테 맡기고 끝난대요 그냥. 지들이도 못하고 그냥 들어와요. 반대하면 죽는 거니까. 예, 예.
되게 웃기죠. 그러니까 그 걔들이 그걸 하는구나. 예, 그래서 이 카모라 같은 경우가 지금 이탈리아를 실제로 지배하고 있는 시스템이고 얘네가 아까 말씀드린 패션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아까 말한 건설, 명품 이런 것들이 유럽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실제로 뭐 미국에서도 부자들도 명품 쓰잖아요. 맞아요. 그걸고 관련해 갖고 지금 연결이 되지 않았냐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너무 이제 사이즈가 커지니까 어떻게 손을 못 대는 이런 상황이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지아니 베르사체 살해한 거 그건 유명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베르사체 네, 말 안 듣는다고. 말 안 듣는다고 네, 저 네. 마피아가 총으로 예, 살해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 이외에 보시면 이제 그 풀리아 지역에 보시면 사크라 코로나 우니타 이런 조직이 하나 있어요. 이름이 되게 어려운데 여기 하나 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칼라브리아 지역에 누드랑게타 되게 오래됐어요. 누드랑게타 이래갖고 4대 마피아 조직이에요. 근데 지금 얘네들이 이제 그 미국하고 영향을 미치는 건 주로 이제 시실리 마피아 계보인데 아시겠지만 시실리하고 지금 거의 단절이 됐어요. 왜 그런 것도 한 100년 지나다 보니까 후손들이 뭐 서로 뭐 친한 척 할 일은 없는 거고. 그래서 좀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피아 관련해서 또 두 번째 인물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루치아노 얘기했고. 그 다음에 벅시 시걸 또는 벅시 시겔이라고 하는데. 시겔. 네, 그게 발음은 좀 틀린데 시걸이라고 발음하는 사람도 있고 시겔이라고 발음하는 시겔이라고. 예, 발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오해하시는 게 벅시 시겔이 실제 본명인 줄 알거든요. 근데 본명은 뭐냐면 베냐민이에요. 벤자민. 벤자민이면 인종이 어딜까요? 벤자민. 유대인이죠. 유태인이네. 네,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시겔바움이에요. 그래서 베냐민 시겔바움이 이 사람은 원래 본명이고 벅시라는 이름으로 많이 유명해요. 그래, 그리고 영화 벅시겔. 나왔죠. 우리는 벅시 시겔로 알고 있지. 옛날에 아네트 베닝 나온 유명한 영화 있었잖아요. 벅시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그 벅시가 뭐냐면 그 버그가요. 벌레 얘기예요. 벌레. 예, SY 붙이니까 형용사가 되겠죠. 벌레 같은 놈 이런 뜻이에요. 벅시. 하루 시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 조폭들 마피아 사이에서 원체 뜬금없는 사업을 많이 하니까 아, 저 벌레 같은 새끼 우리 같이 뭐 마약을 하든가 밀주를 하든가 좀 정통파 사업을 해야 되는데 걔들 입장에서는 그게 정통파 사업. 어디 지랄하고 지랄하고 아무거나 다 붙으니까. 저게 이제 명예는 명성은 좀 자자한데 저 벌레 같은 놈이야 그래갖고 벅시라는 게 벌레 같은 놈 그러니까 벅시 같은 시겔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쓰레기 같은 염가 이런 뜻이에요. 번역하면. 그러네. 예. 시겔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성이니까 예, 아주 해석 잘 돼 있죠. 이 사람이 이제 저기 1906년에 태어나갖고 1947년에 죽었어요. 빨리 죽었네. 그러니까 암살당했죠. 쉽게 얘기하면. 41살에 죽었네. 예, 예.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유대인 계통의 깡패 조직.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미국 마피아가 다 이탈리아 마피아만 있는 줄 다 아는데 그렇게 알고 있지. 강력한 마피아가 있었어요. 이게 유대인 마피아예요. 주시 마피아라고 그러는데 예, 장난 아니에요. 엄청 셌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 같은 경우는 국가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 당시. 고향이 없었단 말이에요. 고향이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같은 경우가 탄압을 엄청나게 많이 받다 보니까 특히 아시겠지만 그 잘 모르시는 분들은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 명 죽였으니까 독일 쪽에서 탄압을 많이 받은 걸로 아는데 그거는 이게 히틀러가 가상의 적을 내부의 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유태인을 한 거고 선정한 거지. 실제로는 그 러시아 및 러시아의 관할권에 있는 국가에서 어마어마하게 탄압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네, 러시아권에서. 특히 그리스 정교회하고 그쪽 관련해서 이제 탄압 엄청나게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시겠지만 폴란드 유대인,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유대인, 그다음에 그 밑에 뭐 슬라브 민족들 사는 나라들 있잖아요, 세르비아나 이쪽 유대인들이 다 도망온 거예요. 생각 있는 사람들은 넘어왔는데 여기서도 또 차별을 안 해. 미국에서도. 왜 기독교 국가 아니에요? 신대륙에서. 예, 기독교 국가는 아시겠지만 본디오 빌라드가 유대인 아니에요. 본디오 빌라드. 그죠? 예, 그러니까 유대인이 그 예수님을 탄압을 했다. 이게 이제 그 기독교에서는 원죄로 옛날에 지금은 좀 아니지만 본디오 빌라도는 뭐 아주 유명하니까. 네. 유태인 상징이야. 본디오 빌라드의 고난을 받아서 그죠? 십자가에 먹어박혀 죽으시고. 예. 그래서 이들이 왔는데 유대인들이 여긴 좀 날 거야. 자유주의 국가니까 하고 넘어왔는데 막상 넘어왔더니 똑같은 거예요. 유럽하고. 심지어는 뭐 아시겠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 그 옛날 그러니까 19세기 프랑스에서 엘리트들이 공무원으로 많이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었대요. 근데 얼마나 웃기냐면 사관학교 나오고 주교사를 공부하고 수석을 해도요. 육군에서 대위까지밖에 승진이 안 됐대요. 왜 그러지? 유대인이라.
아 유대인이라고 신분 차별을 했구나. 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넘어와가지고 이제 이게 동부 지역이죠. 초기 이주 지역에서 자기들이 대우를 받으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노동자로 전락을 했고 이 과정상에서 자기들은 국가도 없잖아요. 유대인이라고 하나 뭉쳤는데 뭐 우크라이나에 뭐 세르비아에 러시아에 막 이래 버리니까 얘네들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 야 유대인 다 집합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집합해갖고 유대인이 하나에 뭉치게 된 거죠. 그 뭉친 그 유대인 쪽에 두 번째 보스를 한 게 이 벅시 시겔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영향을 미친 게 뭐냐면 라스베가스 아시잖아요. 라스베이거스. 맞는 사람 이 사람이잖아요. 맞아 그 저 호텔 예, 사가지고. 그 영화에 나와요 벅시에도. 어. 그래서 이제 그걸 만들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사귀었던 여자친구한테 사기당해가지고. 여자가 문제야. 예, 그래서 그거 이제 호텔 완공되고 이제 도심을 만들려고 하는 순간에 암살당한 거예요. 암살당하고 투자한 투자금 전부 다 이제 원조직으로 그 여자친구 갖다 넘겨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비참한 치료를 맞이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하고 하나 또 이어진 게 누구냐면 그 메이어 란스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란스키?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란스키야 뭐. 이 사람이 이제 소위 말하는 벅시 사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유대인 마피아 있잖아요. 유대인 마피아를 규합한 사람이 란스키예요. 그래서 란스키하고 이 벅시가 규합을 하면서 이 시실리 마피아 있잖아요. 이탈리안 마피아 걔네하고 이제 루치아노파하고 맞짱을 뜨는 세력으로 뜨게 된 게 이 상황이었던 얘기죠. 나중에 이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원래는 나중에는 찰스 루치아노하고 란스키하고 그 합작해서 마피아 키우잖아.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연합을 구성을 한 거죠. 아. 야 이렇게 싸워가지고 이건 안 되니까 우리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우리 전체적으로 이거 시장을 좀 정리하자. 그게 이제 데브라는 영화에 보시면 그 패밀리별로 앉아갖고 그 평의회라고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얘네가 만든 거죠. 그래서 그 모티브 된 게 지금 말 시겔이 지금 벅시 시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 마피아가 그 유대인 마피아 좀 마지막으로 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얘네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지금은 시실리아계 마피아가 미국을 계속 장악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 마피아는 란스키하고 벅시 시겔이 만들어갖고 양대 조직으로 거의 크다가 한꺼번에 갑자기 뿅 사라진 거예요. 이게 언제냐면 1960년대에 갑자기 사라져요. 왜 그러지? 그 이유가 이제 이게 언론이나 책에 거의 안 나오는데 제가 연구한 걸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뭐냐면 랍비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랍비. 예, 랍비 아시죠? 큰 스승. 성직자시잖아요. 유대교회. 그러니까 랍비들이 이게 그러니까 30년대 40년대 주름을 잡았잖아요. 유대계 마피아들이. 그러니까 마피아들이 주름 잡고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랍비들이 열받은 거예요. 왜? 아니 세상에 우리가 선민사상 아시잖아요. 우리는 저기 여호와께서 우리를 선택한 하느님한테 선택받은 민족인데 미친 새끼들 삥 뜯으러 다니고 약이나 꽂고 다니고 막 이러니까 성매매 포준하고 있으니까 랍비들이 열받아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특히 이제 정리가 된 게 그 2차 세계대전 아시잖아요. 이러면서 깡패고 뭐고 다 끌고 갔거든. 전쟁에 1000만 명이 파병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가서 뭐 또 아시잖아요. 건달들 가면 또 총 지어주니까 신나고 뭐 돌겨가다 총 맞아 뒤지고 많이 정리가 됐을 거 아니에요. 또 가갖고 이제 전쟁 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실제 그러니까 유대계 이제 깡패들이 2차 세계 참전하고 나서 쓴 수기가 있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미친 짓을 했구나. 전쟁터에 가서 막 내장 터지고 머리 터지고 하는데 그 톰슨 기관총하고 권총 하나 들고 가면서 내가 이거 별것도 아닌 게 주제 파악도 못하고 람보인 척했다 이런 느낌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반성한 것도 있잖아요. 전쟁 트라우마도 있고 하니까 이때 랍비가 호기로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깨끗하게 살아라 이 쌍놈 새끼들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저기 위에서 어르신이 쳐다본다 이러면서 랍비들이 그 자기 예배는 나올 거 아니에요. 나올 때마다 계속 공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저런 쓰레기 같은 삶을 살면 안 된다. 심지어 예배 시간에 그랬대요. 너 일어나봐 그랬더니 이게 쓰레기라고 이런 식으로 막 했대요. 그 공격당할 거 걱정 안 하고. 랍비들은 그런 거 목숨 신경 안 쓰지. 저기 아시잖아요. 소림사 스님들도 뭐 겁나서 청나라랑 싸웠겠어요. 그러니까 해버리니까 그 영향을 엄청나게 미친 거예요. 야 우리 랍비께서 목사님이 신부님이 우리 주지님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 문화 자체에 이게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탈리아계들이 엄청난 테러를 가해요. 60년대 왜 그런지 아세요? 밀주는요 사 먹어도 되고 안 사 먹어도 되잖아요. 왜 술 같은 경우에 약간 기호식품인데 이게 중독성 그렇게 세진 않아요. 술 같은 경우는. 근데 1960년부터 중남미에서 들어오는 고품질의 마약이 미친 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쿠바를 거쳐가지고
이게 들어오니까 이때부터 애들이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맞아. 액수 자체가 이게 뭐 조그만 나라 국가에서 한 돈이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이탈리아 쪽 애들이 밑에 아이들하고 친한 척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탈리아하고 스페인하고 바로 옆이잖아요. 그 밑에 애들 다 스페인어 쓰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하니까 걔네하고 연계해서 하니까 유대인 쪽에서 야, 시장 우리도 하자 이렇게 달려든 거예요. 이러면서 전면전이 한번 벌어져가지고 박살이 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얘기한 유대교 영향 있잖아요. 마약쟁이들은 전부 다 사람 취급 안 한다 그러면서 얘네가 사업 모델로 안 창출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금이 딸리기 시작하니까 돈이 안 되는 거지 마약을 손 안 대면. 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건 가장 무서운 건데 유대인들이 느낀 게 뭐냐면 이스라엘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국가가 생기면서 우리도 이제 국가가 있는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는 쓰레기같이 살면 안 되고 미국 사회 주류로 자리를 잡아야 된다 이러면서 1960년대에 그 지각이 있는 지식인들의 돈을 많은 유대인들 청년이나 청소년 대상으로 엄청난 장학 사업을 투입합니다. 공부하라고. 그래서 지금 아시잖아요. 미국의 명문대학교 출신 그 금융과나 맞아요. 이렇게 나온 거 다 유대인이잖아요. 그 잘 모르는 분들은 옛날부터 유대인들이 공부도 잘했고 뭐 석학이고 뭐 돈의 중심이었다고 하는데 이 60년대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그 지금 그 결실이 지금 맺어지고 있죠. 미국에 보시면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라고 아시잖아요. 거기 한국은행 거기 계속 저기 유대인 출신만 계속 위원장 하잖아요. 그래서 금융을 그들이 잡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우리는 정치 쪽으로는 안 되니까 쪽수가 밀려가지고 금융 쪽으로 하자 그래갖고 MBA 과정이라는데 공부를 많이 시킨 거예요. 교사나 예술인으로. 그래서 자리 잡기 시작하니까 깡패할 일이 좀 없겠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거는 저기 방송이라 제가 말씀드린 거 잘 모르시니까 그 중동 전쟁이 영향을 미쳐요. 아 그래? 이스라엘 중동 전쟁 아시죠? 아 그렇지. 교수님 어릴 적에 중동 5차 전쟁까지 있었잖아요. 난리 났었잖아요. 뭐 용키푸르 전쟁부터 아시잖아요. 이러면서 아시겠지만 미국의 엄청난 유대인들이 지 나라도 아닌데 거기 전쟁에 참전을 해요. 거기 가서 죽을 고생을 했거든. 갔다 와서 어떻게 애국심이 막 창궐한 거예요. 갔다 와서 이스라엘 지켜갖고 어쨌든 10개 중동 나라하고 싸워서 이겼으니까. 그럼. 그러니까 나오니까 이제 애국심 창궐하니까 아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외부적인 요인으로 아까 얘기한 란스키나 벅시 시계를 만들어 놓은 조직이 이제 거의 와해 단계로 해서 지금 유대교 갱은 거의 없는 걸로. 이렇게 좀 정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사회는 이제 결국은 시칠리 갱들이 이제 판을 치는 거네. 결국은. 그렇죠. 독주하게 되는 거네. 네, 근데 이제 거기서 보면 이제 아일랜드 갱이 있어요. 아일랜드 갱 많더라고. 아일랜드 마피아 많아요. 아일랜드 많더라고. 마피아들은 또 이게 어느 쪽으로 들어갔냐면 노조 쪽 있죠. 아 노조. 네, 뭐 운수 노조나 해운 노조. 해운 노조, 하역 노조 아시잖아요. 해운 노조 쪽에서 하역 노조. 부두 하역 노조. 네, 하역 노조 이런 식으로 노조 쪽 마피아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마피아인데 외부상으로는 노조야. 노조. 예, 그래갖고 거기 들어가서 자기가 이제 노조원으로 가입해갖고 거기 이제 자기 조직원들을 늘리거나 거기 취업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덤비는 애들 탄압하고 심지어 사주도 테러를 해요. 차주. 회사 사주. 그러면 안 되지 사주를. 그래서 회사를 장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노동법이 원체 세다 보니까 미국은 아시겠지만 노동법이 거의 기원이잖아요. 노동권 보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합법적인 안에서 얘네가 마피아 짓을 한 거죠. 그래서 얘네가 주로 하는 게 이제 납품 관련된 이권 개입.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인사 채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껍데기는 노조인데 이제 마피아 하는 짓거리를 이제 다 한 거예요. 그게 이게 이제 1970, 80년대 호파라고 하시는 뭐 희한한 그 사람들 나타났고요.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게 흑인 갱이 있어요. 흑인. 예. 흑인 갱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갱단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자생적으로 이제 흑인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미국 동부 지역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마약이 있잖아요. 마약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마약이 아시겠지만 저소득층이 많이 하잖아요. 부시층들이. 남미 쪽에서 들어오는 거죠. 예. 근데 그걸 이제 슬럼갈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마약을 찾는 자들, 특히 이제 힘든 이 노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마약을 먹고 일어나는 분들이 많았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거 유통하는 유통업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마피아가 이제 합법적인 그 사업 조직으로 많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골목은 이제 통제권에서 벗어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소위 말하는 골목을 채워준 게 흑인 갱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얘네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거는 이제 뭐 저희 용어는 신디케이트라고 불렀는데 이게 1980년대 이후로 나온 소위 말하는 마약 유통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영화에나 액션 영화나 막 총질하는 막 흑인들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얘네가 이제 마약 조직으로 전이가 돼갖고 얘네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얘네가 지금 힙합
관련된 이런 엔터테인먼트 사업 뭐 이런 데 관련돼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스포츠 매니지먼트 관련해서도 얘네가 영향력이 상당하다고 봐요. 흑인 갱들이. 네, 근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얘네가 통합은 안 돼요. 통합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마약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교수님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권이 적정한 선으로 좀 작은 파이가 되면 이제 우리 쪼개 먹을래 이렇게 되는데 너무 사이즈가 커져 버리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는 이제 전면전이 발생하고 총기 난사 사건도 발생하고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근데 원래 기본적으로 마약 조직 자체는 한 개의 조직을 융합할 수가 없어요. 그죠? 상대적으로 그래요, 그거는. 네. 그래서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리코법이라고 아실 거예요. 네, 리코. 리코법이 그러니까 번역하는 교수님마다 많이 틀린데 뭐 리코법 자체를 저희가 일반적으로 번역을 할 때는 그 조직법 조직범죄 대응 법률로 저희가 번역을 많이 해요. 그래서 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 Act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리코 우리는 그냥 리코로만 얘기하는데.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라켓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라켓이 교수님 말씀드렸다시피 보호비를 뜯는다 이런 그렇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라켓 라켓티어라는 게 보호비를 뜯는 자들. 쉽게 얘기하면 이제 마피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라켓티어. 이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라켓티어가 뭐지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들로부터 영향을 받거나 또 관련돼서 부정을 저지르는 거 관련해서 이들의 어떤 그 범죄 수익을 몰수해야 된다. 왜? 부정 수익 몰수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후진 게 이 부분에서 후져요. 맞아요. 범죄 수익 몰수 관련된 규정이 지금 5년 정도밖에 지금 제대로 시행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아주 많이 부족해요. 네,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경찰은 제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회계사를 수사관으로 되게 많이 채용해요. 원래 또 그 마피아를 네. 그 저 발본색원 할 때 쓰였던 게 그 네. 마피아 보스의 회계사를 저 경찰에서 회유해가지고 암호화된 거를 풀었어요. 그걸 따야죠. 네, 네. 그래서 회계사는 굉장히 필요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수사에 있어서 회계라는 영역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그 범죄 수익 몰수라는 영역이 들어온 거의 최초의 연방법이 리코법인데 이 리코법이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아시겠지만 FBI라고 아시잖아요. 네. FBI하고 주로 이제 이 조직범죄 단장이니까 DEA거든요. 이제 마약 단속국 있잖아요. 드러그 인포스먼트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 가지고 DEA에서 이거 마약 압수하고 백날 태워봐야 중남미 어디선가는 코카인이 재배되고 있으니까 이거 백날 저 해시 갖다 태워봐야 아프간 어디에서는 아편이 잘하고 있으니까 그냥 아예 돈을 씨를 말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돈을 씨를 말리자고 해서 만든 게 리코법이고 이거 관련해서부터 이제 치명상을 입기 시작한 거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국판 리코법을 만들자고 하는데 멀었어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봐도 이거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첫 번째 협조를 해줘야 될 입장이고.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리크법 비슷한 걸로 만들면 연결돼 가지고 저쪽 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연결해서. 그렇죠. 아무래도. 그리고 패가 망신하는 사람 많이 생길 것 같은데. 네. 이게 미국에서는 그 범죄규제법이 1970년대에 생겼어요. 네. 지금 우리나라 2021년이에요. 예, 1970년에 생겼는데 이것도 또 오해하시는 분이 이게 리코법이 처음부터 막 적용이 잘 된 줄 아는데 지금 대통령 나온다고 이게 줄리아니 네. 시장 있잖아요. 줄리아니. 예, 줄리아니가 뉴욕 시장 되면서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검사 때. 그러니까. 예, 검사 때 이걸 돈을 압수해야 되는데 이게 뭐 법적 근거 없죠. 주법으로도 안 나오고 있고 시법으로도 안 나와 있으니까 어떡하다 하다가 갑자기 이제 자기가 머리가 좋은 거죠. 연방법을 보다 보니까 리코법이 보인 거예요. 씨 이걸로 하면 되겠네 그래갖고 이걸로 이제 적용하기 시작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이걸로 적용을 해갖고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줄리아니 시장부터 이게 리코법이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CCC 액트라고 유명한데 Comprehensive Crime Control Act라고 해서 1984년도에 아예 그냥 종합 범죄 규제, 컴프레hensive가 종합적이라는 뜻이잖아요. 종합범죄 규제법. 이거를 제정을 하고 86년에 자금 세탁 관련된 규제법을 만든 거예요. 이거는 이제 형사 몰수 의무 조항이에요. 그거. 네, 그죠. 예. 그냥 다 그냥 끌어들여 버리면 걸려들이면 일단 몰수해갖고, 예. 뭐 네가 재판에서 받아가려면 받아가고 일단 약간 근거만 있으면 싹 다 몰수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돈을 씨를 말리기 시작을 한 맞아요, 거죠. 맞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나온 게 이제 제가 우리나라 최초로 논문 쓴 게 이제 WSPP 뭐냐면 Witness Security Protection 프로그램이 나온 겁니다. 증인보호 프로그램. 네. 그래서 이제 증인보호 프로그램까지 나와서 조직범죄와 관련해서 진술하는 경우에는 그 어떠한 범죄를 저질르더라도 연방검사하고 법원하고 협의가 되면 면책을 하는 걸로. 맞아요. 왜 네가 청부살인을 했다 하더라도 뭐 좌우지간 저기 이해를 해줄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증언이 다 나오도록 하는 이런 면책 조항 이 제도가 나온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거는 증인보호 프로그램 적용되면 아이디도 바꿔주고 사회보장번호 다 바꿔주고 이사 가가지고 일정 기간 그 지역에서 또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몇 년간 국가에서 돈도 대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하는 게 이제 US 마샬이라고 US 마샬 서비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연방보안관실이라고 연방보안국이라고 그러죠. 연방보안국. 예, 그래서 얘네가 하는 업무가 이제 주로 증인 보호하고 그다음에 증인 찾아내는 거. 그다음에 연방교도소 아시죠? 얘네가 운영을 해요. 근데 연방교도소 거기 근무하는 교도관 US 교도소를 마샬이에요. USMS에서 한다고. US 그거를? 마샬에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연방 정부에서 지명 수배한 자들을 추적하는 도망자라는 영화 보셨죠? 원티드. 옛날에 저기 해리슨 포드가 도망자고 큰 친구. 예, 그거 저기 잡는 영화 있잖아요. 예, 그 도망자라는 영화에 나온 터미리 존스 있잖아요. 아카데미상 그때 받았죠. 그 터미리 존스가 잘못 그때 번역을 FBI로 했었거든요. FBI가 아니고 연방보안관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는 옛날에 와이어 터프라고 아세요, 교수님? OK 목장이 결투. 오케이 목장이 결투는 알지. 그 사람이 이 US 마샬의 효시예요. 그 현상범들 잡으러 다니잖아. 예. 그 사람이 원조예요. 그럴 수 있겠다. 네, 맞네. 그 사람이 연방보안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국으로 확장이 된 건데. 연방보안관실. 네, 그게 이제 확장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 FBI보다 훨씬 역사가 오래된 연방 기관인데 얘네가 할 때 교수님 아신 것 같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교수님이 마피아 보스예요. 내가 유죄로하게 증언을 했어요. 연방법정 가서. 그러면 이제 타겟팅이잖아. 타겟인데 일단 보호 조치가 들어가게 되면 가족까지 싹 다 끌어갖고 이제 주 단위로 넘겨줘요. 보통 기준이 1000km예요. 1000km. 땅이 넓어서 그런 건데 1000km면 1000km 떨어진 데로 옮겨주는구나. 2개 주 정도 될 거야 아마. 쬐깐한 주도 있으니까 그렇죠. 주를 점프 시켜줘로 딴 데로 넘겨주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교수님 말씀 아이디하고 소셜 시큐리티 넘버라고 그러잖아요. 사회보장번호. 다 바꿔주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오해라는 게 이런 영화에 보면 그런 거 나와요. 선임도 시켜주는 걸로 예? 내가 마피아 뭐 저기 행동대장이었는데 뭐 신부를 바꿔주고 뭐 이런 게 영화에 나와요. 근데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배웠던 학력 사항이나 전에 있던 뭐는 범죄자라 하더라도 직업적 성향을 봐서 그 사람하고 비스무리한 직업 정도를 찾아가고 교육을 해서 넘겨줘요. 왜 그러면 적용하라고. 네, 왜 그러면 내가 너무 업그레이드되는 직업으로 가서는 뽀록이 나잖아요. 적응 못하잖아. 뽀록이 나니까. 비슷한 데로 가야 보내. 네, 그러니까 비스무리한 그걸 해갖고 다 이전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US 마샬 서비스 그 오피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방 브랜치에서 계속 경호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수시로 체크한다면서. 체크해요. 체크도 하고 이 사람 죽이면 종신형이에요. 끝장이에요. 가만히 안 냅둬요. 초토화시켜버려요. 그 국가에서 증인보호 해주는 사람을 타겟팅해서 살해했다 그러면 그 살해한 놈은 아주 끝장난다 이거죠. 예, 그걸 왜 그러냐면 증인 보호를 하는 게 이제 맞아, 왜 연방기관에서 해놓은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게 사실은 지방경찰이나 스테이트 트루퍼스라고 해갖고 주경찰도 있잖아요. 주경찰을 써도 되는데 연방에서 이걸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면 연방 차원에서 보호를 해주지 않으면 쥐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예,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DEA 오피서나 지금 말씀 US 마샬이나 FBI 오피서 같은 그런 에이전트들 있잖아. 이 정도면 뭐 교수님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명문대학 출신의 법학과나 범죄학과나 그 경찰학 전공한 사람들이잖아. 에이스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투입하는 이유가 그 정도로 철저하게 보호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 하여튼 증인보호 프로그램은 나는 항상 뭐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서 네. 그걸 생각을 참 많이 해. 그러니까 이게 교수님 마피아 때문에 나온 거예요. 마피아 때문에 나온 건데. 잘 모르는 분들은 이제 뭐 강력범죄 뭐 증인을 보호하는 걸로 나오는데 우리도 요거는 조금 배워야 할 것 같아요. 네. 내 생각에.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가끔 이제 저한테 뭐 의문이나 자문 들어오는 게 교수님 왜 성범죄자 관련 뭐 강력범죄 관련해서 증인 보호를 안 해주지 않은데 그거는 그러니까 미국에 나온 증인보호 프로그램을 보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맞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거대한 조직인 범죄 집단하고 사법기관이 싸우려니까 그쪽은 자금력도 있고 썩은 정치인들하고의 네트워킹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한테는 우리 강력한 방패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증인보호 프로그램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잘 모르는 게 이제 미국의 증인보호 프로그램이 있는데 왜 스토킹하는 그 피해자들을 증인보호를 안 해주냐는데 그 영화를 좀 잘못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제가 말씀드리지만 맞아요. 이거를 하려면 아예 증인보호 국 정도는 있어야 돼요. 경찰에서 만약에 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각 경찰서마다 5명 내지 3명 정도의 증인보호만 전문으로 하거나 그렇게 피해자 만들어야지. 보호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만들어야 돼요. 그 미국도 지금 말씀드리지만 한 10,000명 가까이 되는 요원이 있는 US 마샬이 있는 조직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만 되지 뭐 경찰서에서 몇 명 지정해갖고 너 경호경과냐? 너 저 100일 달 주시냐? 그래갖고 투입하는 거 좀 먹히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네. 증인보호 프로그램은 아주 정말 이게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미국 마피아들한테 가장 어떻게 치명적인 치명상했어요. 충격을 준 그런 그 법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그리고 같아요. 여기 하나 더 뭐가 있었냐면 노리에가 장군 아시죠? 노리에가 저 파나마인가 그러죠? 거기 파나마 대통령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마약 중개당했었잖아요. 파나마를 통과해야지. 파나마는 원래 그랬잖아. 네, 그래갖고 저 노리아가 말을 안 들으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열받아갖고 공수부대 있잖아요. 에어본 막 투입해갖고 박살을 내버렸잖아요. 그때 파나마 침공해갖고요. 근데 그게 가장 치명상이었대요. 마피아들 입장에서는 왜? 못 들어오니까 우리나라 국가 원수까지 막 잡아와가지고 그냥 바로 잡아버리니까 군대를 투입을 해가지고 놀래버렸구나. 놀란 거예요. 왜? 아니 외국에 있는 국가 원수를 때려잡아갖고 특수부대 보내갖고 미국으로 끌고 오는 판. 그냥 미국으로 잡아오는 판인데 이거 씨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미국 전역을 장악하는 마피아 조직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 찬반 논란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금융회사나 이런 식으로 약간 완전히 합법한 업체고 그러니까 이제 변신했겠지. 변신을 했죠. 솔직히 우리가 아는 워너브로더스 네. 영화사라든지 MGM이라든지 이게 사실은 마피아 돈이라는 얘기가 지배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돈들이 이제 엔터테인먼트 영역으로 넘어가면서 일종의 세탁이 됐을 수도 있겠죠. 그쪽으로 그러니까. 넘어가면서 이제 아이씨 우리도 총질하는 거 그만하자 이래가지고 예, 손절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아시겠지만 미국이 건물 같은 거 짓는 거 있잖아요. 대규모 주택 사업 같은 게 클린턴 대통령 때 했거든요. 그때 집 엄청나게 많이 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애들이 이제 먹고 살 영역으로 넘어가니까 좀 많이 사라진 부분은 있어요. 대신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과거에 지금 아까 얘기한 란스키나 아까 얘기한 시겔이나 루치아노 이런 거대한 마피아들이 있을 때는 그들만을 때려잡으면 통제가 됐거든요, 조직이. 근데 지금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네. 계보 있는 조폭을 통제 관리하는 게 훨씬 편해요. 그 하부에 계보에도 소속된 듯 만 듯한 부시래기들 있잖아요. 네. 이게 통제가 잘 안 돼 이게. 그러니까 미국의 범죄 집단이 뽀시래기가 돼버린 거예요 다. 이게 더 위험하다고 사실. 예. 그 뽀시래기가 돼버려가지고 이게 좀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또 있고요. 또 최근에 아시겠지만 멕시코에서 불법 이민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멕시칸 마피아 있죠. 예, 그게 이제 시카리오가 그 내용이에요. 시카리오가. 그래서 그러니까 멕시칸 갱이라고 마피아라고 하는데 장난 아니에요. 얘는 아시겠지만 벽에다 사람 진짜 실제 내용이거든. 벽에다 사람 죽여갖고 시멘트로 채우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모가지는 다 자르고, 예, 효수라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미국에 넘어와가지고 아주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멕시칸 이주민들이 숫자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이민자 숫자에 비례해 가지고 마피아들이 힘을 쓰게 돼 있거든요. 근데 라틴계가 제일 많죠 아마 미국 사회에. 라틴계가 조만간 라틴계 대통령이 나온다고까지 10% 이상 넘을 10% 넘어갔고요. 이미 넘어갔고 또 아시겠지만 스페인어로만 방송하는 미국 방송들도 많아요. 미국 내부 방송 있잖아요. 그 스페인어로만 방송을 하는데 그 정도면 상당히 멕시코 계통에서 예, 쪽수가 좀 된다는 얘기죠. 중국계도 있죠. 중국계 온롱인가? 예, 온롱이라고 하는데 그건 옛날에 아까 얘기한 세탁소를 기반으로 한 맞아, 세탁소 기반으로 깡패 조직이었고요. 이게 이제 홍콩에 애들이 들어온 게 2가지 조직이에요. 하나는 사마페라고 아실 거예요. 사마페? 트라이어드라고 해서 홍콩이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잘 나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쪽 아이들이 이제 LA를 기반으로 이제 서부 지역에 중국계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쪽으로 넘어가고 이제 차이나타운을 기반으로 했던 애들이 이제 홍콩의 사마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지금 미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국계 갱이 전부 다 방파 내지는 흑사회예요.
흑사회. 예, 근데 방파는 아시겠지만 교수님 잘 아시다시피 대만 계열의 마카오 계열 애들 방파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흑사회는 아시겠지만 내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근데 이제 흑사회는 사실 일사불란한 그러니까 하나의 조직은 아니에요. 네. 자생적으로 다 흑사회라고 불러요. 네. 광동성이건 무슨 네, 성이건 다 네. 흑사회라고 불러. 예, 그래서 그걸 이제 통칭 미국에서는 블랙 트라이어드라고 그래갖고 흑사회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블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얘네가 대충이 없어요. 사고를 치면. 방파나 홍콩 삼합회 같은 경우는 걔네는 다 민주주의 국가고 자본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시스템에 대해서 유학도 갔다 오고 교류가 돼 있으니까 아는데 이놈의 저기 그 중국 본토에서 넘어간 애들 같은 경우는 원체 중국에서 뭐 엉망진창으로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인권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일이 너무 많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2010년대부터 해갖고 중국계 갱들 있잖아요. 이걸 네. 대대적으로 단속을 해갖고 일정 부분 좀 와해가 됐다고는 보여지는데 아직까지도 중국 자본이 미국으로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거 들어가는데 일종의 에이전트로 껴있다던가 그다음에 중국이 뭐 들어오면 거기도 뭔가 유흥업이나 뭐 이런 거 관광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그 관련해서 들어와가지고 얘네가 이권 사업을 하고 있지 않냐. 이걸 좀 그러니까 아마 여전히 뭐 있습니다. 도박, 매춘, 마약 그거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이제 저 중국 자본이 너무 미국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국 자본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그 부작용도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부작용 관련해서 이제 걔네들이 처리하거나 또는 동거래 관련해서 세탁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기업화된 흑사회가 들어와서 지금 작업을 하지 않냐. 특히 미국 기업들을 최근에 잡아먹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분쟁이 붙었잖아요. 미국에 이제 뭐 실리콘밸리의 뭐 벤처 기업이나 맞아, 이런 맞아.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자본도 걔네 그 흑사회를 기반으로 해서 그 합법한 아이들이 들어와서 기술 탈취 목적으로 얘네들이 들어와서 이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미국 정부 보고 있어요. 이거 얘들 중국 마피아 얘들 보니까 저 대체로 이거 광동성 출신들이 많다고 그러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교수님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조폭도 자생적으로 발생한 조폭이 있는가 하면 관에서 키운 조폭이 있잖아요. 맞아. 예, 근데 지금 미국에서 활동하는 블랙 트라이어드는 대부분 이제 스파이 조직으로 봐요.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관깡패란 얘기죠. 그러면 국가에서 적정히 통제하면서 그들을 이용하는 거인데. 그게 저희 중국은 아시겠지만 우리도 저기 범죄 단체 그 조직 관련된 그 사조라고 그러나요? 그 저기 뭐 걸리면 처벌이 세잖아요. 근데 중국은 사형이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저기 미국 와서 활동할 정도면 뭔가 좀 면책권이 있으니까 와서 활동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여튼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마피아 때문에 생긴 강력한 조치가 68년도에 도청 네. 허용하는 거 도청. 그거 68년도. 70년도에 조직범죄 규제법, 네. 리코법, 네. 아까 말씀하신 거. 84년도에 종합범죄 규제법, 그렇죠. 이거 엄청 세죠. 네. 삼입수사, 네. 함정수사, 증인보호 프로그램, 이게 다 이게 마피아 때문에 생겨난 어떻게 보면 사실은요 법치국가에서 어떤 법이론에 의해서 이걸 쳐다보면 전부 위법사유가 소지가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조직 범죄를 제가 연구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그 국가가 외국으로 팽창을 해서 식민지를 만들거나 또는 실제로 주권을 빼앗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국가에 대한 통제권을 빼앗을 때 일반적으로 조폭을 많이 사용했거든요. 우리나라에 야쿠자 들어온 거 똑같은 거예요. 하야신가 하야시 한국 출신이라며요. 네. 마스루. 그래서 제가 좀 하나만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미국의 패권주의와 맞물려 가지고 미국이 뭐 쉽게 얘기하면 그 지역을 뭐 통제한다든가 할 때 CIA나 이런 기관들을 투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미국에서 일단 자생적으로 어느 정도 기업화된 조폭들을 활용을 해서 그 나라하고 연관이 있는. 예, 대표적으로 자원 탈취할 때 이런 데 앞잡이로 많이 써요. 자원 탈취할 때. 그래서 얘네들은 최근에 총을 쥐어준 거예요, 미국이. 뭔지 잘 모르시죠, 교수님? 민간 군사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거 미국에서 지금 범죄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주장을 보면 민간 군사 기업 아시잖아요. Private Military Company, Corporation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PMC들이 가서 아주 잔악한 행위들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예, 근데 이제 이들이 보면 전직 군인도 있지만 우크라이나 아시잖아요. 군대가 해체됐잖아요, 사실상. 동구 유럽권에 있는 친구들이나 남아공 아시잖아요. 남아공도 되게 군사력이 세요. 아프리카에서 제일 센데 남아공에 그 특수부대 있었거든요, 옛날에. 그 아이들을 유명하잖아. 남아공 특수부대가. 아주 유명한 특수부대 있어요. 그걸 채용을 해가지고 얘네가 이제 미국이 이제 자원을
빼앗거나 아니면 그 기업들이 자원을 빼앗아야 되는 곳에 거기에 군대 파견하면 안 되니까 민간 군사 기업을 경비 업체로 계약을 하고 회전을 시켜갖고 투입을 해서 거기만 싹 쓸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내부적인 마피아가 실제로는 전국적 조직은 다 사라졌지만 이거를 이제 민간 군사 기업이라는 형식으로 만들어서 정부에서 미국 정부에서 활용하지 않고 있냐는 음모론도 있다는 얘기예요.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아니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냐 이런 생각까지도 해봅니다. 맞아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말이 많았네요. 또. 아니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 염 교수가 그 한정된 시간에 급하게 딱 그 인물 위주로 그 란스키 루치아노 이렇게 그 인물 위주로 해가지고 그 시대별로 대충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많이 이해가 됐을 것 같아요. 참고로 마지막으로 알카포네는 양아치예요. 거기 알카포네 얘기가 예. 제일 많잖아. 근데 급도 못 껴요. 예. 예. 그래서 잘못하시는 거예요. 그 찰스 루치아노 같은 경우는 타임즈의 20세기 인류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미국의 사업가 4인방 속에 들어갔다. 네. 포춘지에도 나오죠. 이거 포춘지에도 20세기 그 미국 건설한 데 영향을 미치는 인물 그 3명 중에 록펠러, 포드하고 찰스 루치아노도 들어가잖아요. 네. 그 정도인데 하여튼 이렇게 교수님 하나만 더 얘기해도 돼요? 아유 더해. 뭐 많이 할수록 좋은데. 아니, 왜 그러면 제가 이제 영화를 보면 이제 모티브가 많은데 최근에 보시면 히트맨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히트맨이 암살자인데. 네, 암살자잖아요. 그건 얘기해주고 가야 돼. 그러니까 이 마피아가 저격을 시킬 때 히트맨 시킨단 말이에요, 암살자. 네. 그래서 히트맨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네. 용어가. 아까 말씀드린 그 뭐 란스키부터 루치아노 이런 그 세대를 풍미했던 이 마피아들이 그 연합회를 조직하면서 거기 말을 안 듣는 소규모 조직들이 있었거든요. 너무 우리 연합회 들어갈 때 싫어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애들을 테러를 때리는데 자기 조직원을 쓰면 전쟁이 발생하잖아요. 딴 놈들 쓰는 거지.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좀 위아래 안 가리고 하는 프리랜서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갖다가 이제 가서 한 대 때리고 와라 그래서 히트맨이라고 하는데 실제는 어쌔신이죠. 그게 기원이고요. 어쌔신. 네, 근데 그게 이제 자기들끼리 히트맨이라고 불렀고 영화 같은데 요즘에 액션 영화에 보면 히트맨이라고 살인청부업자들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마피아의 기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네. 얘네들이 만드는 거 마이어렌스키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루치아노 이게 국제 범죄 조직이에요. 네. IOC 이건 아주 유명하잖아요. 네. 이제 그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히트맨이라는 거죠. 네. 근데 히트맨도 여기도 나름대로 그 룰은 있더라고요. 히트맨도 자기네 조직에 어떻게 방해가 되거나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마피아 조직원들 목숨을 위협하는 사람들 이 정도로 딱 통제하고 막 마구제비로 히트맨 시켜서 죽이는 건 아니더라고요. 룰이 굉장히 강하던데. 이거는 이제 교수님 이것도 와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조폭 관련 마구 죽이진 않잖아. 그러니까 조폭 관련된 내용 중에 우리나라 그 내용들은 거의 다 번역을 하신 거다 보니까 번역을 마구잡이로 잘못한 게 많아요. 그리고 번역하는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번역을 해서 논문을 쓰거나 글을 쓰시는 분들은 그거에 대해 비판을 할 겨를이 없어요. 그거 보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원래 그 사람들은 수사도 조사, 내사, 수사 하나로 다 쓴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유명한 학자가 쓴 거다 보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뭐 조직원 이외에 쓸데없는 살인을 하지 않는다 근데 하죠 이놈들 마구제비로. 그러니까 그게 개소리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건 여차원수 갈기던데. 그럼 조직에 이익을 있는데 뭘 룰이 있어요, 룰이 있기는. 맞아, 이 새끼들한테 무슨 룰이야 또. 외부 용병 쓰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는 좀 와전됐다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이거 아무래도 2부 다시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다음에 시간 되면 야쿠자 해드릴게요. 아주 기가 막혀요. 네. 지금 이건 약속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또 이게 날짜 잡을게요, 감독님은. 네. 알았어요. 오늘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그냥 마피아 좀 약간은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 정도의 어떤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거 디테일하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거 몇 시간을 해도 부족하기 때문에. 또 교수님 또 댓글 많이 달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한 미국 자료 막 다 보시고 이게 맞느니 막 하는데 그러더라고. 네, 근데 중요한 건 말씀드리지만 미국 자료도 틀린 경우가 많아요. 네. 아니 신화가 많아가지고 그것뿐이 아니라 우리나라 것도 조폭 생성 과정 쭉 오면서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갖고 얘기를 해도
그 무슨 저 드라마에서는 그렇게 안 나왔는데 무슨 다큐에서는 그렇게 안 나왔는데 왜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냐고 이렇게 해석의 관점이 좀 다른 경우가 많이 있다고요. 네. 심지어는 그런데 뭐 미국 거야 번역돼 가지고 온 거고 뭐 이러니까 또 그런 생각 할 수 있겠지. 근데 뭐 나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 저 염 교수가 상당히 많이 연구했거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책도 썼어요 옛날에. 여기 오면 뭐 할까요? 그래서 그 마피아 관련돼서 얘기해라 하고 내가 그 얘기해서 오늘 하게 된 거니까요. 뭐 여러분들한테 뭐 조금이라도 좀 어떤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좀 이상하다. 영화 볼 때 좀 편하실 거예요. 영화 볼 때 좀 편하라고? 네. 아니 적어도 루치아노라든지 뭐 아까 얘기했던 벅시 시겔 같은 놈들 뭐 이런 같은 놈들 뭐 이제 내가 그 놈들에다가 또 암살들 히트. 아우 미국에서는 놈들이 했다든 맞아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는 많아져가지고. 네. 그런 거 뭐 등등해서 좀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어떤 그 강력한 조치, 네. 이 정부가 그 취하고 있는 조치 이런 거 등등 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네.